어느 한 특정 시점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어떤 특정한 순간이 있다. 어떤 특정한 그 순간의 타이밍을 잘 잡으면 10배, 100배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반갑습니다. 가인즈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의 필독서는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기존의 우리 필독서를 보면요. 대외적인 마케팅이나 전략이나 기업의 사례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조직 내부에서의 변화와 리더십과 조직 관리에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요. 이렇게 딱 오버랩돼 있어요.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대외적인 변수와 대내적인 준비 상태가 어떻게 결합돼야 되느냐 이 관점에서 얘기를 해줘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 이 책에는 SIP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전략적 변곡점이죠. 전략적 변곡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인텔의 MD 그룹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특정 시점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어떤 특정한 순간이 있다. 어떤 특정한 그 순간의 타이밍을 잘 잡으면 10배, 100배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 전략적 변곡점을 어떻게 대외적인 차원에서 발견을 하고 대내적인 차원에서 발견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게다가 과거에는 전략적 변곡점이 이렇게 주기가 길었어요. 이렇게. 근데 요즘은 어때요? 쿠팡이, 네이버가 혹은 유튜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채널별 보더라도요. 전략적 변곡점들이 1년에 두세 번씩 옵니다. 확확 바뀌어요. 그래서 경영자가 과연 지금 이 타이밍이 전략적 변곡점인가 아닌가 그걸 잘 바라봐야 됩니다. 사인과 신호를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책의 전화는요. 리타 맥그리슨 엄청나게 영향력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책들의 특징은 방대한 조사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책의 유익점을 여러분들이 보기 바랍니다. 자, 넷플릭스하고 블록버스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넷플릭스를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블록버스터는 파산했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블록버스터가 전통적인 강자고 넷플릭스는 후발주자였어요. 그런데 전략적 변곡점을 잘 발견한 겁니다. 스트리밍 시장이 강화되고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블록버스터의 경우는 자신의 사업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뭐요? CD 빌려주고 비디오 빌려주고 전국 매장 깔아가지고 부동산 모델로 진출하고 기존의 성공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에서는요. 변화의 흐름을 빨리 캐치한 겁니다. 아, 지금 이쪽으로 변화한다 라고 하는 그 전략적 변곡점의 시점, 그 타이밍을 어떻게 발견하는 거냐, 이게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 산업의 변곡점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OTT 산업으로 바꿉니다. 그게 메인이에요. 현장에서 비디오 빌려주고 CD 우편 발송해주고 했죠. 그런데 전면적으로 스트리밍 중심의 OTT 서비스, 오버 더 탑이죠. 이렇게 셋톱박스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냥 이렇게 스트리밍 해주는 서비스 있잖아요. 지금은 뭐 대부분의 서비스가 OTT 방식이니까 OTT란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만 그쪽으로 확 이동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전략적 변곡점에서 극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또 어떤 기업은 쇠퇴가 되는 거죠.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을 SIP라고 제가 지금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전략적 변곡점의 핵심은 기술의 진보예요. 여러분이 속한 산업에서 탁월한 기술이나 소재가 나왔을 때 이런 겁니다. 두 번째, 규제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에 클라우드 펀딩이 왜 생겼습니까? 클라우드 펀딩 원래 불가능했어요. 근데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와디즈도 나오고 텀블벅도 나오고 클라우드 기부도 나오고 온라인상에서 소액 투자가 가능해졌죠. 투자 조합도 마음껏 설립할 수 있도록 됐어요. 규제가 바뀌면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사회적 요인도 생겨요. 여론이 생기고 여론이 생기면 법이 바뀌고 이런 거죠. 인구 통계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변곡점입니다. 몇 가지 자세히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제시해 주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우리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신호죠. 고객들이 품질이나 기능이 적당한 싼값 제품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네, 이거 경쟁 요소가 벌써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회사의 최고 인재들이 회사를 떠난다. 이거 전략적 변곡점의 시기가 된 겁니다. 헤드헌터 직원들이 우리 회사 직원들 빼갈 생각을 안 해요. 직원들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계속 줄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벌써 기업의 생존을 위한 경쟁 우위 요소가 소멸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3분의 2 이상 내가 체크됐다. 아주 지금 빙산이 높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행 지표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고객 이탈률, 직원 퇴사율, 신제품 매출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선행지표, 앞단에서의 지표들을 관리해 가는 거예요. 직원 관여도, 경영의 유효성, 고객 사랑, 고객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한 어떤 민감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략적 변곡점의 신호를 파악하는 거 뭘 봐야 되느냐? 선행지표예요.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지표는 결과지표잖아요. 다 끝난 다음에 과거를 보는 것이 결과지표인데 그것을 나오게 하기 위한 그 선행지표가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적 변곡점에서 가장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현장에서 실무를 하면서 새로운 현상에 가장 자주 노출되는 사람입니다. 경영자가 조직의 상층부에 있으면서 보고되어지는 것을 확인해서는 결코 현장의 실무자의 그 날것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죠. 이거 경영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MBWA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매니지먼트 바이 원더링 어라운드죠. 현장을 아주 그 사려 깊은 관점에서 돌아다녀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판매사원, 현장에 있는 영업사원의 이야기를 불러다가 들으면 안 됩니다. 문제 안 될 이야기, 나에게 걱정 안 될 이야기, 야단 안 맞을 이야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서 봐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현장의 전략적 변곡점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아도비 같은 경우는 이것을 보다 더 활발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아도비 현장 직원들에게요,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툴kit까지 줘가면서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거죠. 그 결과 아도비가 점점점 조직 문화도 성장하고 인재가 모이는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전략적 변곡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이야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툴kit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까지 제공을 해요. 툴kit은 주되 교육은 선택해서 받도록 해주고, 그 교육 받은 다음에 거기 맞게 아이디어 써가지고 뭐 제출하면 그거 살려주고, 뭐 이런 제도들을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솔브 넥스트라는 기업은 말이죠, 만약에 우리 회사를 당신이 인수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직원들에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도 던집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를 스티브 잡스가 인수해서 운영한다면 어떡할까요? 만약에 우리 회사를 신입사원이 경영한다면 어떻게 바꿀 것 같으세요? 뭐 이런 질문들을 자유롭게 하면서 MBWA,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바라보고 있는 전략적 변곡점, 현장의 변화, 기술의 변화, 인국통계학적인 변화, 고객의 니즈의 변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직 내에서 계속해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돌려주는 일들을 제도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현장에 있는 매니저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몇 가지만 보시죠. 변곡점이 발생해서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원입니다. 자원. 업체 전체 시장 규모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경쟁자가 달라져요. 전략적 변곡점이 들어오면 경쟁자가 달라집니다. 막 이 시장의 이 선수들이 달라져요. 경쟁자 또는 경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변화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고객의 행동과 사고방식이 바뀌는 타이밍이에요. 고객의 사고방식 변화, 자원의 감소로 경쟁의 양상이 격화됩니다. 네 번째, 유통 채널이에요. 고객의 구매 채널도 달라지고 소비자 경험도 변화되고. 다섯 번째, 고객이 경험하는 제품과 서비스 요소가 달라집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요소들의 중요도도 달라지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조직의 역량과 자산이 달라집니다. 조직의 역량, 기업의 어떤 요소, 경쟁 환경, 이런 요소들이 전략적 변곡점이 오는 시점에서는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내가 먼저 바꾸면 다른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요. 내가 바꾸지 않고 있으면 외부로부터 변화가 나에게 달려드는 거죠. 스타벅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한 기업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커피를 즐기고 문화를 즐기는 방식에 있어서 디지털을 이해하고 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 전략적 변곡점을 아주 잘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패키지를 판매하는 방식에 있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바꾸고 구독형 큐레이션의 방식으로 바꿔버리는 거. 나이키가 패션과 의류의 도소매라고 하는 컨셉에서 의류와 패션의 이커머스와 콘텐츠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거. 이게 확장된 비즈니스 모델로서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이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기업만 우리가 부러워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있어서, 우리 회사에 있어서도 각각의 산업과 카테고리에 있어서 변화를 추구해 갈 수 있는 전략적 변곡점, 직원 교육의 전략적 변곡점, 상품 생산의 전략적 변곡점, 우리 산업 전체의 전략적 변곡점, 내가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업들이 전략적 변곡점을 아주 잘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클레크너의 사례는요,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요, 자, 여기는 철강 산업이에요. 철강 산업. 근데 철강 산업은 전통적으로 전문 산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배달 플랫폼, 음식 플랫폼, 뭐 패션 플랫폼, 뭐 중고 명품 플랫폼, 이런 게 막 생겼을 때 저도 많이 듣습니다. 아, 우리 산업은 그런 쪽 아니에요. 뭐 많이 들어요. 근데 철강 산업이에요. 여기는 여전히 팩스 보내고 전화로 주문하고 이메일로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클레크너 CEO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누군가가 할 거다. 철강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버립니다. 만들어버려요. 어떤 과정을 거쳤냐? 첫 번째, 직원들 먼저 변화를 시켰어요. 3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요, 플랫폼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고 거기서 근무를 시키고 거기서 충분히 다른 기업의 사례들을 스터디하게 합니다. 그리고 얌머를 도입해가지고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 엄청나게 활발하게 합니다. 게다가 오프라인
퍽업 나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프라인 상으로도요, 정말 그 우연한 만남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혁신그룹을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고 모 회사랑 분리하고 모 회사가 아닌 플랫폼 자체에서 우리 제품뿐 아니라 다른 제품도 들어오게 해가지고 플랫폼을 아예 만들어버리죠. 철강 산업에 있어서 판매 플랫폼 혹은 구매 플랫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여러분 미트박스라고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으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나라 고기를 구매하는 시장에 있어서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이 유통상들에게 고기를 구입했는데요. 이 고기 구매 플랫폼을 누가 만들었냐? 유통상이 만들었어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것 같으니까 직접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거래액이 뭐 수천억이잖아요, 지금. 이런 방향성으로 여전히 우리 기업은 우리는 전문 기기니까, 우리는 특수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어떤 상품이니까 플랫폼 필요 없다. 안 그래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변곡점의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만들고 조직 문화도 바꾸고 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경영자가 꾸준히 밀고 나갈 때 틀림없이 전략적 변곡점이 우리 회사의 기회로 활용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그 전략적 변곡점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뭐니 해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방향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가인지 경영에서 제공해드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전하우스, 우리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우리의 핵심 역량, 핵심 가치,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갈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향성 먼저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구성원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직원만 퇴사해버립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최소한 경영자의 생각, 팀장들과 이야기하고 본부장들과 이야기하는 거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적절한 워크숍을 통해서 함께 잡아가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스터디도 같이 시켜줘야 같은 방향 이야기가 나와요. 기업들이 왜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을 합니까? 카카오, IBM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구성원들과 계속해서 나눕니다.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굉장히 존경받는 경영자들이죠. MS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다 존경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계속해서 타운홀 미팅을 하고 현장에 가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꾸준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방향성을 일치시켜주는 거죠. 그 작업입니다. 특별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우는요, 철저하게 고객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고객 중심이라고 하는 요소를 중심에다 놓는다고 그래요. 그 전에는 기술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고객 중심으로 이동한다고 그래요.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혁신 조직을 만드는 8단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8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화돼요.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위기의식을 끌어내는 겁니다. 동시에 작은 기업이니까 자신감,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신념, 이것들 이야기하는 게 동시에 중요해요. 두 번째, 혁신극장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극장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통해서요? 혁신 워크샵, 아이디어 데이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혁신극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보게 해주는 거죠. 저러면 되네.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지역적인 혁신이에요. 작은 성공을 보여주는 겁니다. 혁신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는 얼마 안 돼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쪽으로도 매출이 일어나네. 이 상품도 팔리네. 고객이 좋아하네. 그 사례, 베스트 프랙티스를 보여주는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우발적인 혁신의 단계입니다. 이게 어느 한쪽에서 성과가 났다고 해서 다른 데로 100% 성과가 나질 않아요. 다양하게 해보고 비슷한 사례가 여기도 생겼네, 여기도 생겼네, 확산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혁신의 숙련도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뭘 통해서 가능합니까? 시스템, 조직구조,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재정립함으로써 직원들을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주는 단계예요. 오프라인 중심의 비즈니스였다, 디지털로 전환한다.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기업 전략으로서의 혁신을 이루는 겁니다. 혁신의 제도화예요. 자, 한번 이 사이클 돌아간다고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또 바뀌잖아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혁신을 해낼 수 있는 그 역량 자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 방향성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 마스터의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혁신하는 조직이 아니라 혁신 자체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조직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자일을 배우고 OKR을 배우고 피드백을 배우고 AAR을 배우고 CFR을 배우고 하는 이유가 한 번의 성공에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자체를 성공해야 되잖아요. 혁신이 아니라 혁신하는 자체를 혁신해야 되잖아요. 그런 방향성으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책을 보시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한 장의 적용점을 드린다면 바로 이 시트가 되겠습니다. 혁신의 성장 기회를 발견한 SIP 카드죠. 과연 우리 회사의 전략적 변곡점이
어떤 측면에서 오는가? 6가지 측면이에요. 자원, 경쟁자, 고객의 행동과 사고방식, 유통 채널, 고객이 경험하는 제품의 서비스 요소, 조직의 역량과 자산, 이 6가지 요소를 고려해 보았을 때 지금 변화 가능한 요소가 어떤 건가? 세로축에 한번 작성을 해보고요. 현재 있는 가정이 무엇인가? 그런데 가능한 변화는 어디서 올 건가? 미래는 어떻게 바뀔 건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샘플로는요, 이 면도기 시장 쉽잖아요. 면도기 시장에 샘플을 작성을 해드렸고 빅 양식을 드렸기 때문에요. 6가지 요소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 가능한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6가지의 자원들이. 그런데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이디어를 좀 모아보시고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래서 결국 맨 오른쪽에다가는 우리는 어떻게 어떤 아이디어를 좀 실행해 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 양식을 좀 리더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 전략적 변곡점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산업에 있어서 혹은 산업의 경계를 뚫고 정말 전략적 변곡점을 잘 살리면 10배 이상의 효과가 올라오는 그 어떤 타이밍이 있는 건데, 이게 너무 빨라도 돈만 잃어요. 나 혼자 열심히 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교보제만 되고 돈 잃습니다. 너무 늦으면요, 경쟁자에게 밀리죠. 다른 사람이 해버리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볼 수 있는 6가지의 테마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화면 보고 계시는 6가지 테마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경영자가 해야 될 로드맵도 알려드렸고, 조직 전체가 발전해가는 8단계도 알려드렸어요. 중간중간에 사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촉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 경영자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도 발견하시고 직원들과 함께 나누는 거, 그리고 어떤 위기의식을 갖는 것, 변화의 어떤 자신감도 가져보는 것, 아이디어를 테스트해보는 것, 그리고 작게 시도해보고 빨리 변화해 가는 것, 이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 이 책 깊이 보시고 여러분들 변화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요,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Business is love.